많은 분들이 뇌경색 신호라 하면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제가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실제로는 얼굴보다 훨씬 먼저 다리에서 위험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정훈 박사입니다. 이 사실 처음 들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절뚝거리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운동 부족이거나 무릎이 약해진 거라고만 여기시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분들의 사례를 보면 다리 증상이야말로 뇌가 보내는 가장 명확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다는 거예요.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은 몇 주, 심지어 몇 달 전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다리는 뇌와 가장 먼 거리에 있어서 혈류 장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초기 신호를 놓치고 나중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져서야 후회하시는 걸 봐왔습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만 제대로 알아차리고 조기에 대응하면 충분히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제 연구 경험상 초기 신호를 잡아낸 분들은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다리 증상 7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왜 나타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증상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와 함께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까지 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 중에서 요즘 다리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 증상이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뇌경색 경고인지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다리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74세 김수진님이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집 안 문턱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꾸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본인도 그냥 실수했다고 생각하셨죠. 가족들도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고요. 그런데 따님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어머니가 평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니시는 분인데 며칠 사이에 벌써 3번이나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거든요. 그래서 따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고 바로 검사를 권해드렸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뇌에서 혈류가 막히면서 다리 감각이 떨어진 초기 신호였던 거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대의 다른 어르신은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68세 박영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역시 다리를 절뚝거리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본인은 그냥 운동 부족이라고만 생각하셨죠. 주변에서도 걷기 운동이나 더 하라고만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넘기다가 결국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평생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초기에만 대응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런 작은 신호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예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수진님처럼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박영수님처럼 놓치지 않는 것, 이 차이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양쪽 다리가 아닌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 이거 절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봐온 뇌경색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 증상을 초기에 경험하셨어요. 한국뇌혈관 연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초기 환자의 40%가 한쪽 다리 힘 빠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69세 박영수님도 그러셨어요. 평소에 계단을 잘 오르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하셨대요. 처음엔 그냥 다리가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이틀 뒤에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게 오셨고 바로 검사를 해봤더니 작은 뇌경색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으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죠.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바로 시간을 기록해 두시고 전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단순한 근육 약화는 보통 양쪽 다리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뇌혈류 이상으로 인한 증상은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이 차이를 꼭 구별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진 경험 있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게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지면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면 이건 뇌의 감각 영역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뇌경색 환자의 35%가 발 저림을 초기에 경험했다고 합니다. 72세 이명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발바닥이 마치 솜 위에 선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신발을 신어도 바닥이 잘 느껴지지 않고 걸을 때마다 몽글몽글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결국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 협착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되면 자세와 상관없이 나타나는지 꼭 기록해 두세요.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허리 디스크와 혼동하시는데요. 디스크는 보통 특정 자세에서 증상이 심해지거나 완화됩니다. 하지만 뇌혈류 이상은 자세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발이 유난히 둔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이제 발을 끄는 걸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리면서 신발 앞창이 빨리 닿는다면 이건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독일 신경학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뇌경색 환자의 28%가 발을 끄는 보행 패턴을 보였다고 해요. 70세 장순철님이라는 분은 부인께서 이상을 먼저 알아차리셨습니다. 남편이 걸을 때 발 끄는 소리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 며칠 동안 계속되니까 이상해서 저한테 데려오셨죠. 바로 검사해 봤더니 초기 뇌경색 신호가 나왔고 조기에 대응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신발 밑창 마모를 자주 확인해 보세요. 특히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족분들의 관찰이 정말 중요해요. 가족 중에 요즘 걸음걸이가 달라진 분 계신가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도 심각한 신호입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문턱에 걸리거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발이 꼬여 넘어진다면 이건 내가 다리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령 낙상 환자를 조사해 보면 그중 15%가 실제로는 뇌경색 초기 신호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5세 최은호님은 집 안에서 자꾸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한 달에 4~5번씩 넘어지다 보니 온몸에 멍이 들고 허리도 다치실 뻔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돼서 저한테 데려오셨는데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발견됐습니다. 낙상 위험이 있으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즉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복 여부입니다. 한두 번 실수로 넘어진 건 괜찮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요즘 괜히 자꾸 넘어지는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있는데도 다리가 달달 떨리는 증상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건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징후예요. 국립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뇌혈관 이상 환자의 20%가 다리 떨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68세 김종만님이라는 분은 저녁마다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절로 떨렸대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움찔움찔하는 거죠. 처음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니까 이상해서 오셨습니다. 검진 후 뇌혈관 협착을 발견했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신경학적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피로 때문에 생기는 떨림과는 구별해야 해요. 피로로 인한 떨림은 쉬면 금방 사라지지만 뇌혈류 문제로 인한 떨림은 휴식과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는데 다리가 저절로 떨린 경험 있으신가요? 술 마신 것처럼 비틀거리는 증상도 위험 신호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린다면 이건 뇌 뒤쪽의 혈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럽 신경학회 보고를 보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 뇌경색 환자 중 30%가 이런 휘청거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73세 한미숙님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질 뻔했대요. 마치 배 위에 있는 것처럼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처음엔 그냥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일주일 넘게 계속되니까 이상해서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뇌혈류 장애였어요. 아침 기상 후 균형 감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휘청거리지 않는지, 화장실까지 걸어갈 때 중심을 잘 잡는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 어지럼증과 달리 이 증상은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지는 게 특징이에요. 아침에 자주 휘청거리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회복되는 증상,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뇌경색의 가장 강력한 예고 신호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증상을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71세 윤정호님은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쭉 빠졌대요. 그런데 5분쯤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틀 뒤에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걱정이 돼서 바로 오셨고 검사에서 초기 뇌경색이 확인됐죠.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꼭 기록해 두시고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바로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사라지면 괜찮다고 안심하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해요. 이건 뇌가 여러분께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거거든요. 혹시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회복된 적 있으셨나요? 이렇게 7가지 신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는 이런 위험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과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건강하게 회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거예요. 혈압 관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혈압계를 집에 가지고 계시지만 정작 제대로 측정하는 분은 드물더라고요.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 전후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130에 80 이하를 목표로 해야 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측정해야 정확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측정하세요.
그리고 매일 기록장을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혈압을 잘 관리하신 분들은 대부분 수첩에 매일 기록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변화 추이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침 혈압을 체크하고 계신가요? 혈당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이하가 이상적이에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별로 목표를 따로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건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식사 후 2시간 뒤에 꼭 혈당을 측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 혈당만 재시는데 사실 식후 혈당이 더 중요해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관 손상이 빨라지거든요. 혹시 식후 혈당 재보신 적 있으신가요? 콜레스테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식습관이에요. 가공육과 튀김류는 정말 줄이셔야 합니다. 대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주 2회에서 3회 정도 챙겨 드시면 좋아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하루 한 줌씩 드시면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돼요. 오늘 식단에 생선이나 견과류가 들어 있었나요? 운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게 바로 꾸준한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의 빠른 걷기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빠른 걷기라는 건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리하게 운동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고 보폭을 약간 넓게 해서 걸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몇 분이나 걸어보셨나요? 생활 습관 교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은 혈관을 보호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특히 흡연은 뇌혈관 손상 속도를 3배 이상 빠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여러분의 혈관이 손상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만 제한하세요. 많은 분들이 소주 한 병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혈관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뇌혈관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혹시 요즘 수면은 충분히 취하고 계신가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신 분들은 회복도 빠르더라고요. 매일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좋아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들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져요.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을 줄이려면 갑자기 굶는 것보다 천천히 식사량을 줄이는 게 효과적이에요. 한 끼에 먹던 양을 3분의 2 정도로 줄이고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20분 이상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더 빨리 와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하루에 최소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는 마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고 식사 전에도 물을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기적인 검진도 절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특히 뇌 MRI나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를 통해 혈관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관리할 수 있거든요. 약물 복용도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꼭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다고 약을 끊으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약은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 경고 신호 7가지와 예방 실천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많은 분들이 뇌경색하면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리에서 먼저 이상이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바닥 감각이 무뎌지거나 발을 끌며 걷거나 자꾸 넘어지거나 다리가 떨리거나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거나 잠깐 힘이 빠졌다 회복되는 증상, 이 중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신호를 놓쳐서 큰 뇌경색으로 이어지면 평생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거나 한쪽 몸을 쓰지 못하게 되거나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봐온 환자분들 중에 초기 신호를 놓치신 분들은 정말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로 대응한 분들은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혈압과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분들은 뇌경색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을 재고 집 안에서라도 10분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이 2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봐온 결과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메모해 두시고 가족과 상의해서 검진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자주 연락해서 걸음걸이나 다리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 후유증을 줄이는 회복 훈련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뇌경색을 경험하셨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음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재활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경험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